저는 사퇴하는 게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소설을 쓰십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들 하나님한테 보고 드리고 예, 목요일 뉴스탑10은 갑작스럽게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장관 얘기로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불과 4시간 전만 해도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던 추미애 장관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만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 배경과 내막을 두고 오늘까지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소식으로 뉴스탑10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4시간 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던 추 장관인데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그 측근들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탑10 방송을 시작하면서 5시 15분에 청와대에서 징계위원회 그 결정 사항을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탑10 하는 프로그램 중간에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보고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거취가 논의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예상들은 다 했었는데,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관측과 그 예상이 있었고, 추 장관 본인도 아마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그게 어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 장관 생각보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현재 그 추미애 장관이 업무를 더 지속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법무부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대부분 반길 들었고 문 대통령도 하루하루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뭔가 국면을 전환해야 되고 여당에서도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준비하면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좋은 말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뭐 자기의 결의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좀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성난 여론에 얼음장처럼 굉장히 차가워진 민심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밀려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보면 사실 어제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 대통령의 징계한 재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꽤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 대통령과 추 장관이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의 표명도 추 장관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김경진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큰 틀에서 보면 추 장관님 아드님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막 순간에 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걸 보고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대단히 이렇게 다양한 느낌들을 가졌었고 그때 이미 사실은 여당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당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무 판단 끝에 그때 당시는 그냥 돌파해 나가자라고 이제 법여권 안에서는 결정이 내려졌던 것 같고요. 그때 기억을 조금 되돌려 봐야 되는 게 지금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당시에 보좌관에게 본인 당시 아들 부대 장교 번호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넘겨줬다.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예, 넘겨줬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 국회 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본인은 거짓말은 아니라 그러지만 모든 언론이 다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넘어왔는데 최근에 지금 이 지지율 떨어지는 게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범여권 전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지금은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특히 고기영 차관 물러나고 이용구 차관이 긴급히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긴급히 투입이 되면서 사실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명하면서부터 이용구 차관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서 위원장 맡지 마라. 네. 그다음에 최대한 총장에 대해서 절차적인 배려를 하라. 이런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직접적인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으로 좀 정치하지 못하게 또 징계 사유가 법조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거칠게 돼 있는 것을 그나마 이용구 차관이 들어가서 상황을 좀 순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 징계 과정에서 사실상 추 장관이 배제가 돼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요. 본인은 계속해서 이 법무부 장관 역할을 수행하고 싶었겠지만 청와대는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결국은 어제 보고하는 자리에서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두 분 해석이 그도 그럴 것이 김 변호사님. 최근에 그 정세균 총리가 윤 총장, 추 장관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 당시에 근데 추 장관이 이걸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대통령 인사를 할 때는 타이밍이고 쓰임새가 있잖아요. 이 장관은 어떤 용도로 한다. 그래서 그 장관의 소임을 당하면 그다음에 교체하고 이런 건데 추 장관이 잘했건 잘못했건 두 번째로 차치하더라도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의 용도는 이미 다 썼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제죠. 그제 이제 그 새벽 어제군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4시에 징계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징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권력기관 개편 이거에 대한 발표를 오후에 했습니다. 이 3시였죠? 그렇죠. 3시에.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나는 왜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라고 했을 때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그 얘기예요. 그거 오후 3시에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야당에서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은 뭘 하러 거기 있는 걸 야당은 생각하죠?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거기 있다 야당은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 징계도 어제 새벽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역할이 어제 새벽과 오후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판을 다시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에 대해 아마 사의를 좀 대통령이 권고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청와대 망회의 득. 통반 사퇴. 추 장관도 물러났으니 윤석열 총장도 정직 2개월 되는 이 판에 같이 물러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런 판을 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에게 아마 사의를 의논한 걸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최근 직무배제 결정이나 징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이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1년간의 추윤 갈등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거역했습니까?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셔서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세요. 질문.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제 청와대에 간 추 장관이 정말 당황스러웠는지 아닌지를 김건욱 교수님. 네. 본인이 사의표명 전에 사의표명 이후에 시로 좀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육사의 시를 인용했던 2차 징계위 직전과 어제 사의표명 후에는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인용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잘 모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국명 전환을 위해서도 인사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여태 사실 인사 요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돼 있으니까 이제 사퇴하시라 사표를 내시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즉 여당 대표를 역임했던 분이거든요. 이 상황은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종결이 안 된다는 거를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4시간 전에 그럼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정치인들은 어떤 거든 본인의 선택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권력기관 뭐 개편이라든가 뭐 그런 장면에서 뭔가 흘렸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감안했다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그 자리에서 본인이 여태까지 일을 했고 그런 장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며칠 전에도 우리가 그런 SNS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어렵다, 이 상황이. 쉽지 않은 거 여태까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끌고 온 거죠. 이 장면에 징계가 끝났으니까 본인의 역할도 끝났다고 판단하고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시구절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의미, 김관욱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추 장관이 본인이 스스로 사의 표명을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산산조각이라는 것이 부처님 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상에서. 본인이 또 불자예요. 그런데 그 산산조각이라도 의미를 갖고서 본인은 뭐 정치 인생이든 뭐 개혁을 하든 뭐 그런 노력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의견이 좀 다르시군요. 알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청와대 토사구팽 얘기를 꺼내면서 그 책임은 네가 다 짊어지고 있지면서 물러나라고 한 겁니다. 이런 해석까지 내보였는데요. 일단 각자의 시각이 또 다르니까 이것도 한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그러면 김 의원이 보셨을 땐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대통령이 이후에 수석을 통해서 했던 얘기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이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별히 감사하다. 라는 말을 꺼내면서 여러 가지 의미까지 또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지금 청와대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지 마지 고심한다면 재신임은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표 수리는 거의 그냥 명확 관화한 상황이고요. 최대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를 갖춰 드린다. 아마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추 장관이 했던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그런 악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게 추 장관 혼자 독자적으로 걸린 일일까? 사실은 대통령님과 지금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와 같은 액션과 행동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 그게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지 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앞으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민주당이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도 여론의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추 장관이 사실은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임을 어느 정도까지 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아마 나가게 될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정신적인 멘붕 상태에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통상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이게 경질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후임자 인사청문회 끝날 때까지는 나와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보면. 근데 어제 끝나고 바로 오늘 지금 이제 휴가를 갔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처리해야 될 악역들이 일부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악역이요? 네, 왜냐하면 가령 뭐 대검 차장검사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인사 문제라든지 또 검사장들 중에 일부 쳐내야 될 사람들 현재 정권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추 장관이 어떤 역할이나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합혀져 이렇게 총체적으로 고려가 돼서 사표 수리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의 해석대로 그게 맞다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사의를 제안하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떨어지고 있는 이 대통령 지지율 때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여기 뭐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는 아주 소폭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평가가 60% 육박한 게 바로 취임 후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긍정평가가 약간 오른 거는 그 지지층이 약간 결집한 걸로 보이지만 중도층에서 굉장히 그 반대 입장으로 많이 돌았기 때문에 부정 그 수치가 올랐고 지금 그 긍정과 부정이 2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쉽게 그 반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그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중요한 원인이었고 어쨌든 그 해결의 실마리는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퇴하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여권에서는 기대하겠지만 사실은 이 지지율 하락의 근저에 있는 거는 그 정책의 실패가 그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와 안보, 그 중에서도 지금 부동산 문제, 그리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코로나 문제, 이런 기저에 있는 그 정책적인 그 실패 때문에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된다면은 청와대도 문제지만 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심을 반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에서 청와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정치적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추 장관이 물러나는 게 본인 뜻이든 아니면 청와대가 제안했든 뭐 어찌됐건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만약에 물러난다면 이게 여론 반등의 여지는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국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기회들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질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출구 전략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에요. 이 상황으로 계속 가서 후위를 도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죠. 여권에다가도 뭔가 메시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고 나가니 후위를 도모하는데 협조해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경질이라 그러면 후위를 도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구 전략 차원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사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당장의 어떤 지지율의 어떤 변화를 급작스럽게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문제 하나하나가 좀 해결된다는 차원에서는 뭐 문 대통령의 입장에 봐서는 좀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추 장관이 지금까지 꽤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추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오늘 여권에서는 많은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의 표명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결정이시다 보고요. 아마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책임을 다했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당 대표를 지내신 정치인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원내대표는 깊은 경의, 정치인다운 결정, 철회 장관 추미애 이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 물론 뭐 여당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검찰개혁 정말 잘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속내는 없는 겁니까? 아니 뭐 여당 시각에서 그럼 잘 가셨습니다 뭐 이러겠습니까? 진작 가시지 왜 더 오래 계셔가지고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찌됐건 간에 여당이 줄곧 부러지는 게 기승전 검찰개혁이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일부 특수통, 민주당 표현입니다. 정치 검찰을 지금 내보내는 거. 이게 검찰개혁 핵심이라면서요. 근데 어찌됐건 공수처법 어찌됐건 통과됐습니다. 아직 출범 안 했지만. 그 주무부는 법무부죠. 윤석열 총장 어찌됐건 정직 2개월 해가지고 징계했어요. 그러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기승전 검찰개혁의 그 요체들을 다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새벽에 윤석열 총장, 그 다음에 오후에 권력기관 구조개편. 그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그동안 1년 동안 검찰에 있으면서 본인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항인 검찰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 뭐 당연히 뭐 저런 표현은 나가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없었다면, 그리고 다른 좀 온화한 스타일의 장관이 왔다면, 그럼 정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안 됐을까? 그럼 정말 공수처법이 통과 안 됐을까? 저는 그래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처럼 일을 거칠고 급하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처리했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어땠을까? 저는 지금보다 단 1%라도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 이 해석이 동의하시는지 한번 이동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야당 조수진 의원이 추 장관이 어쨌든 윤 총장 찍어내기 대가는 국무총리든 첫 공수처장이든 혹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나오는 거든 뭐 이런 전망까지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선 저기는 공수처장 얘기는 조수진 의원이
공수처에 반대하기 때문에 좀 희화화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선 급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강단 있고 뭐 추진력이 좋으니까 공수처장을 시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스타일의 공수처장을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이미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돼서 거의 이제 범위에 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간 비판을 위한 것 같고. 다른 건요, 그러면? 그러니까 70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징계위원회 보고하는 데는 한 1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럼 한 60분의 시간이 남는데, 여당에서 보기에도,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보기에도 워낙 추 장관이 성격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내서 어떤 분란이라도 난다면 여권 내 너무 큰 타격이 되고, 또 5선 의원의 당대표까지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쨌든 쓰임새가 있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 이거는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자리고, 당에서 생각할 자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의 지금 업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론의 비난을 받고 물러났는데 그분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한다? 이거를 여론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의 고심이 더 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셋 다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예측이 된 이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사실 저런 답변 태도가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 수사. 아니요.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너무나 우리 이분을 사람은 어려움이 느낄 때 선택적 선정을 합니다. 다음에 무슨 여러분들과 많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김경진 의원님, 후임 법무부 장관 누가 될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 분 다 가능한 선택지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의원 될 때부터 아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파다했고, 검찰 내부에서도 저도 저분이 이제 여석기수 선배거든요. 검찰에 계실 때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잘했어요. 소병철 의원이요? 예. 그래서 저분은 언젠가는 검찰에 계실 때는 총장 하실 분이고 장관 하실 분이다, 이제 그런 다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거대 여당 소속의 특히 법사위를 피했으면 좋았을 뻔했었어요. 법사위에 계시다 보니까 집권 여당의 입장을 옹호하고 집권 여당의 전체적인 생각 자체가 현재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자 하는 이 기조로 발언을 하고 그 기조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소병철 의원께서도 거기에 소극적이라도 동참을 안 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지금 현재 검찰 조직원들의 마음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는 마음을 많이 하셨고,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님의 신임이 최근 와서 대단히 두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고 차관 물러나고 나서 긴급히 지금 투입을 했었고, 또 징계 과정도 큰 어떻게 보면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끌고 간 측면들이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소병철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용구 차관도 그렇고 현재 검찰 조직 전체가 현 정권이 하는 어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이런 상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검찰 조직을 어느 정도 위무하면서 달래가면서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와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법사위에서 보였던 소병철의 언동,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이용구 차관의 언동이 과연 그 기조에 맞을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건 또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여서 저 세 분 외에 또 전혀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는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해석을 달아봤습니다.